영국 현지에서 올 시즌 크게 변화한 토트넘의 근본적인 이유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핵심은 역시 손흥민으로 시즌 초반 득점왕 시즌과 같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이번 시즌 괴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많은 이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안에 대해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다양한 이유를 뛰어넘는 매우 구체적인 발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콘테 감독 시절에 손흥민이 받았던 대우이며 이것이 드러난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를 여과 없이 밝혔다는데요. 올 시즌 안 그래도 손흥민의 활약이 눈부신데 이에 대한 근본 의문이 해소되는 상황인데요. 실제 올 시즌 스트라이커로 자리 잡은 손흥민은 영국 전문가들이 예상 밖의 의견을 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맨시티의 홀란드와 대등한 레벨이라는 과감한 기사를 낸 것입니다. 홀란드는 자타가 공인하는 득점 기계로 EPL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EPL은 지난 시즌의 골 기대값, XG 델타값에서 손흥민과 홀란을 비교했는데 손흥민이 가장 우수한 골 피니셔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수치를 제공했습니다. 커리어 하이인 2021 시즌에 소니는 플러스 7.25 값을 기록했고 홀란은 7.34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가장 잘했을 때는 예상 수치를 훨씬 뛰어넘어 홀란과 비슷했고 또한 손흥민은 윙어보다는 스트라이커가 더욱 적합하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네 번째 경기인 번리전에서 센터포워드로 보직을 전격 변경하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점은 그가 사이드보다는 센터포워드가 어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손흥민이 센터포워드를 보았을 때 골도 많이 넣고 맨시티도 무너뜨리는 등의 활약이 대단했으며 케인 부재 시에 오히려 토트넘이 살아났던 몇 경기는 이러한 손흥민 톱 전술이 옳음을 증명했습니다.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미 주장으로서 타이틀에도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손흥민이 주장을 하면서 토트넘을 우승시키면 그야말로 토트넘 전설이 된다는 겁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실력과 인성을 비롯해서 팀 동료들과의 모든 관계가 훌륭하다며 손흥민이 만약 이번 시즌에 활약이 대단하다면 그만큼 데려가는 팀이 많을 거라 관측합니다. 당장 사우디에서는 이번 시즌에도 4년에 2,500억 원의 거액을 제시했었는데 올 시즌 같은 활약을 한다면 네이마르와 같은 초특급 선수들의 제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토트넘을 비롯해서 복수의 EPL에서 손흥민 쟁탈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과 긴밀한 폴 오키프는 손흥민은 마케팅적 가치까지 최고의 선수라서 무조건 계약을 해야 하며 재계약을 한다면 해당 팀과 손흥민 모두에게 윈윈 계약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이미 손흥민을 포지션 변경 이후에 불과 4경기 만에 A급으로 배치했으며 선수들의 성적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도박 업체에서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득점왕 경쟁을 홀란, 살라에 이어 3위의 확률을 갖는다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올 시즌 부활이 예상되면서 이제 영국 언론은 토트넘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런데 한 영국 매체에 따르면 올 시즌 이러한 손흥민 부활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토트넘과 손흥민이 근본적으로 이번 시즌 잘하게 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손흥민의 지난 시즌 부진 이유는 에이징 커브, 슬럼프나 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특히나 안와 골절까지 온 상황은 사실상 시즌 아웃 될 뻔한 순간이었지만 끝까지 뛴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테코 감독은 이에 대해서 관련 매우 중요한 발언을 제기한 것입니다. 영국의 디 애슬레틱은 최근 크게 변화된 토트넘의 중요 원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시즌 감독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팀이 혼란에 빠졌으며 특히 그 이유가 단순한 감독의 성적 부진 이유가 아니라 선수단의 불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 측에서는 선수단에서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적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토트넘의 약점을 찾아 뿌리 뽑아줄 감독을 찾았다는 이야기인데요.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토트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토트넘의 라커룸 분위기를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 라커룸에서는 분위기를 망치고 불평을 자주 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다이어는 항상 불편이 많았고 라커룸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러한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선수단을 크게 변화시켰는데요. 우선은 손흥민을 주장으로 곧바로 선정하고 메이슨 로메로 등과 함께 주장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 감독은 라커룸의 분위기를 망치는 이를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 말을 지킨다고 했고 그 다음 에릭 다이어가 명단에서 아예 제외되어 버렸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러한 변화가 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더라도 꼭 해야 할 일로 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토트넘 구단은 다이어를 내보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결국 결렬이 되긴 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흐름은 토트넘 분위기를 바꾸었고 선수들은 작년과 달리 활기찬 흐름을 보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오히려 토트넘은
현재 스타트가 매우 좋고 4게임 무패로 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 몇 년 토트넘의 초반 성적은 좋았기에 올해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팬들은 분명 토트넘이 빨라졌으며 경기도 훨씬 박진감 있고 재밌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콘테와 매우 다른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결정적으로 이것이 손흥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트넘 내부 소식에 따르면 포스테코 감독은 콘테와는 다르게 훈련을 짧게 가져갑니다. 또한 그 강도가 별로 세지 않으며 다양한 훈련과 소규모의 경쟁적인 요소를 더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 세션에 흥미로워하며 덜 지루하고 훨씬 지치지 않는다는 점이 바뀐 것입니다. 클루셰브스키는 예전에 수비적 축구에서 이제는 공격을 훨씬 강조해서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NG볼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반면 콘테는 선수들이 파김치가 될 때까지 훈련시키는 모습은 한국 투어에서도 목격된 바 있습니다. 콘테의 훈련은 달리기나 수비 훈련을 시키며 자신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반복한다는 겁니다. 일부 선수들은 이러한 훈련에 적응하지 못했고 콘테는 그들을 자기 방식으로 닥달했습니다. 토트넘은 체력을 극도로 소진하는 수비 위주의 축구로 성향이 바뀌었으며 선수들은 지쳤습니다. 물론 선수들의 훈련과 방식은 구단과 감독마다 천차만별이고 이것이 성적과 반드시 직결되진 않으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을 면밀하게 살핀 뒤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선수들과 충분한 사전 대화를 통해서 예전의 훈련에 불만 등을 들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운데 손흥민이 올 시즌 날아다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등장한 것인데요. 손흥민은 지난 시즌 탈장 등 부상 여파도 있었지만 시즌 초반 공격 라인에서 일부 제외가 되었습니다. 콘테는 페리시치를 더 앞에 배치했고 손흥민은 수비에 가담하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다이어 수비에 펑크까지 메꾸려고 많은 선수가 콘테의 수비 축구에 더욱 매몰된 상황이었고 콘테 방식에서 손흥민은 매경기 혹사당했고 더욱 수비의 범주를 넓혀야만 했던 겁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무리하게 활동량을 키우다가 스포츠 탈장이 왔을 확률이 크다는 말도 나오는데 콘테의 방식으로 갈려나가다 보니 탈장이 왔고 이것이 또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 거죠. 콘테 시즌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장 밖을 보면 배를 부여잡고 크게 아파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콘테는 손흥민의 부상을 알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혹사시켰음이 보이는 장면이죠. 반면 케인의 경우 완전한 케인 탑으로 배치되며 다른 선수의 희생이 득점으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물론 케인 자체의 능력이 뛰어나고 클러치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온전히 콘테가 지배한 시즌에 손흥민이 부진한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은 수술도 잘 됐지만 전반적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테처럼 경기 바로 시작 전 미친 강도의 훈련은 없다는 점으로 선수들은 평소에도 콘테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하지 않으므로 체력이 비축된 상태이고 그 때문에 경기장에서 작년보다 평균 2km가량 더 뛴다는 미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본머스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13km를 질주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팀이 9에서 10km 정도인데 오히려 토트넘 선수들은 미친듯이 달려들고 뛰었다는 것이죠. 토트넘 구단 내부적으로도 오히려 경기장 내부에서 폭발하는 토트넘을 만족스럽게 본다고 합니다. 콘테는 가끔 오후 경기가 잡혔을 때 오전 훈련을 파김치 될 때까지 시킨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선수들에게 미친 짓이 아니냐는 불만을 낳았고 그 가운데 손흥민은 더욱 희생이 컸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콘테는 선수들을 경기 전 합숙시켰으나 포스테코 감독은 집에서 쉬다 경기장으로 가게 합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탑 방식을 적용해 손흥민의 수비 부담도 더욱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를 내보내고 판더펜을 적극 영입하여 루메로와 안정적으로 수비진을 구축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행보이지만 지금까지 많은 감독은 자신의 영예를 위해 전체를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손흥민은 달라진 토트넘에서 더욱 활약하는 모습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트리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